안녕하세요, 히먼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불안형의 연애와 이별에 대한 팩트체크를 좀 다뤄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 사실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제가 블로그에서는 좀 애착유형들 언급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영상으로 다뤄드리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고, 보통은 제가 이제 애착유형 세미나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드리는데 코로나 이슈가 있고 그래서 애착유형 세미나도 못하고 되게 요즘 너무 슬프기 때문에 영상으로라도 조금씩 알려드리려고 오늘 좀 다뤄드리게 됐어요. 궁금하셨던 분들 끝까지 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 일단 불안형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버림받는 걸 너무나 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굉장히 로맨틱하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꼭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형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만의 연애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준이 누구나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반적인 연애는 이렇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면 이렇다. 일반적으로 정말 사랑한다면 이 정도 행동을 한다. 이런 일반적이다라는 기준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게 불안형 분들의 연애의 특징이에요. 자, 제가 이게 불안형 분들의 연애의 특징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불안형 분들은 충분히 본인들의 연애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거든요. 그 근거는 뭐냐면, 일단 드라마나 가요나 혹은 뭐 유튜브 강의나 연애 강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의 이제 연애가 불안형의 연애를 중심으로 좀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불안형이 마치 대세인 것처럼.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불안형의 연애가 굉장히 극적이기 때문이에요. 드라마에서 서로 집착하고 복수하고 혹은 뭐 추적하고 스토킹을 하고 그런 행동들이 없다고 하면 드라마가 될까요? 어렵거든요. 사실은 좀 불안형 분들의 연애가 굉장히 극적이기 때문에 드라마에 굉장히 잘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로맨틱하기 때문에 이벤트라든지 달달한 행동들, 우리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말들, 특히 회피형 분들은 굉장히 오글거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표현들이나 그런 행동들, 이런 걸 불안형 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 담아내기 너무 좋아. 너무나 극적이야.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보기에 너무 좋아.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불안형의 연애를 위주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가요도 마찬가지죠. 가요도 노래잖아요? 음악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감정을 담아내야 이게 좋은 노래가 되는데, 감정을 담아내려면 이 상황도 어떤 극적인 설정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무덤덤하게 이별을 얘기를 하는 것과 내가 굉장히 절절하게 이별의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좋은 노래가 되겠어요? 당연히 불안형이 느낄 것 같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좋은 가요가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다룬 대부분의 주제들이 불안형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형 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미디어에서 불안형의 연애에 대해서만 다루니까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불안형 분들이 주변에 불안형이 아닌 분들에게 연애를 가르치시거든요.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 말에 대해서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반박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다른 분들은 일단 그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봤고, 그리고 사실은 또 드라마나 가요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불안형 분들 입장에서 본인들의 연애가 전부고 본인들의 연애가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사고관이 정립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과 다른 스타일을 가진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을 심하게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보통 불안형 분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회피형한테 잘 끌리세요. 왜냐하면 불안형은 좀 그게 있어요. 모든 불안형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불안형 분들 연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왜 의존을 하냐면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의존을 하시는 게 굉장히 커요. 내 인생은 되게 중요한 거고 행복해야 되고 소중한 건데 내가 나를 못 믿겠으니까 내가 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기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의존하고 싶은 게 크거든요. 그리고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보통 연인이겠죠. 그 연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삶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연애를 하고 그 사람한테 의존을 하는 게 굉장히 큰데, 그쵸? 그래서 이 불안형 분들은 연애를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연인한테 의존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하는 사람이 끌릴까? 아니면 스스로의 삶을 굉장히 본인 주관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좀 독립적인 사람한테 의존을 하고 싶을까? 그쵸? 그 부분에 있어서 불안형 분들은 회피형한테 굉장히 큰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보통은 불안형 분들은 서로 의존을 하기 힘들다고 여기고 애초에 연애 대상에서 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능으로 배제를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서로 불안형끼리 알아보고 저 불안형 사람은 정말 나랑 안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애초에 이성적으로 배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본인이 불안형인지 저 사람이 불안형인지 이런 용어를 아는 건 아닐지라도 일단 이성적으로 보지 않아. 그리고 본인들이 이성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회피형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불안형 분들이 좀 연애를 했으면 좋겠는 분들은 안정성이 높은 분들이거든요. 기존 애착유형 이론에서는 이런 분들을 안정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저는 안정형이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연애 자격에서는 그래서 안정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정은 결국은 상태더라고. 어떤 유형이 아니라 본인이 굉장히 안정이 될 수밖에 없는 본인이 삶이 이제 만족스럽다라는 그런 조건들을 갖춰진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내 거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볼 줄 알고 배려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고 공격성을 띠지 않고 방어적이지 않아. 그런데 내가 좀 삶에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좀 굉장히 본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낀다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공격성이나 방어 성향이 세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애착유형이라고 부르는 기질들로 드러나는 걸로 봐요. 이 애착유형이라는 이론이 사실은 그 애기들을 위한 이론이거든요. 애기와 그쵸 양육자와의 관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만든 이론인 건데 이 안정형에 속하는 아기들은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기들이라고 봐요. 근데 이 아기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안정형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라는 결론이 났어요. 여기까지 갔던 이유는 상담을 하다 보니 안정형이 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상담이 틀려서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 애착유형 이론에서 안정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어요. 안정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안정성이 높다 낮다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불안형 분들이 만나셔야 되는 존재는 애착유형을 떠나서 안정성이 높은 분들이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회피형이기는 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이 불안형 분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은 불안형 입장에서 당연히 회피형이 서운해. 회피형이 정말 연애가 뭔지 모르고 굉장히 좀 무심하고 그리고 불안형 분들을 안 사랑하는 행동들을 하고 확신을 잘 안 주거든요. 불안형 분들은 사실은 그런 사람을 최악으로 봐요. 문제는 불안형 분들은 자꾸 회피형한테 끌리는데 계속 회피형하고 연애를 하면서 회피형을 못 견뎌 해요. 그런 회피형을 믿고 거르자고 해. 연애 누구랑 할 건데? 응? 같은 불안형은 싫고 회피형은 믿고 걸러야 되고 그럼 누구랑 연애할 건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회피형 분들이랑 내가 어떻게 공존하면 되는지를 배우는 거. 내가 어차피 회피형한테 끌리고 내가 어차피 회피형한테 설렌다면 그럼 그 설렘을 유지를 하면서 회피형을 바꾸면 되잖아요? 다만 이 바꾸는 과정이 노력과 시간과 비용과 뭐 이런 것들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저 회피형이라는 거 말고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야겠죠.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끌고 갈 만한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투자해 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라면 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이런 걸 아시는 게 좀 좋기는 해요. 그리고 아니라면 난 정말 회피형을 너무나 진짜 너무나 거르고 싶다면 나랑 너무나 안 맞는다면 그럼 회피형을 좀 구분할 방법을 아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각각의 애착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긴 있거든요. 진단을 제대로 받으시면 제일 좋기는 한데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세미나라든지 등등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불안형의 연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별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불안형의 이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서운해서 이별하는 경우 혹은 내가 먼저 버려질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버리는 경우 등이 들어가요. 그래서 불안형 분이 만약에 내가 다시 재회를 해야 되는 상대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1순위라는 걸 내가 보장해준다는 거, 그리고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믿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좀 굉장히 불안형 분들은 표현 하나를 굉장히 중시하니까 드라마 같은 걸 바란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걸 바라는 유형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말 한마디만 예쁘게 해줘도 불안형은 또 거기서 사르르 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안형이랑 다시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넣어 배우시는 게 좋아요. 너무나 예쁘게 표현을 해주는 말이어가지고 그냥 내가 불안형한테 100% 공감을 해주고 100% 정말 저 사람이 마음에 들게 연애를 못할지라도 저 사람이 서운해 있을 때 내가 한마디만 예쁘게 잘해주면 풀리는 사람들인데 좀 그런 기술들은 알면 도움이 되시잖아요. 불안형 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버림받기 싫어서 먼저 버린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불안형의 이별이라고 하면 사실 회피형보다 훨씬 단호하거든요. 그런 분들 다시 만나시려면 중요한 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내가 저 사람의 화를 받아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유념하시는 거. 굉장히 화가 많이 쌓여 있을 거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럼 그 부분들을 내가 충분히 풀어주지 않으면 불안형 분들은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노력해서 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너무했나? 좀 이건 내가 그래 물론 나도 상처받았지만 이건 좀 약간 내가 너무 미안할 짓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절을 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멘탈이 잘 버티실 수 있을지 이건 생각을 해보시고 사실 그 과정에서 멘탈이 잘 버텨지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상대분이 너무나 극심한 불안형이고 이런 경우에서 이별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혼자서 준비하시거나 단회 상담 정도로만 준비하시기보다는 플랜 정도는 하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왜냐면 정말 멘탈이 너무나 망가질 거야. 진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공격을 받으셔야지만 그 순간부터 재회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불안형 분들이 버림받기 싫다라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피해의식일 수 있어요. 애초에 내가 이성을 믿고 싶지 않고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방어를 치고 있는 거라 가지고 그 부분들은 다 무장해제 시켜주는데 당연히 많은 공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가 감당할 생각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거니까. 어떡하겠어요. 사랑이 웬수지. 내가 그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 부분까지 받아들이고 정말 나한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로 이야기 드릴게요. 더 궁금하신 부분들 혹은 나나 상대의 애착 유형 등을 체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진단지 제출해주시고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안내 나가니까. 네,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도 있고 혹은 뭐 라이브 방송이나 애착형 세미나 등에서 다시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모두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드립니다.